안녕하세요. 션빵의 사진이야기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패션 사진 작가가 예술 영역 사진까지 넘어오려면 어떤 이유가 있었고 어떤 타이밍이 있었고 어떤 순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이 패션 사진이라는 영역이 광고 사진이나 제품 사진이나 여러 상업 사진 영역 중에 저는 제일 높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버는 영역에서 말이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을 찍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패션 사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감독님들 밑에서 일했고 심지어 미국 포토그래퍼 밑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의 감정선이라는 게 굉장히 깊더라고요. 자기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하고 어떤 교류를 한다거나 감정적인 소통을 해서 촬영을 하죠. 물론 아트 디렉터가 있었고 이렇게 찍어주세요 저렇게 찍어주세요 하지만 실제 셔터를 누르는 그 순간은 사진작가의 몫이거든요. 이 사진작가의 페이먼트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영화로 치면 감독 같은 역할이잖아요. 물론 주변 사람들이 스토리보드부터 뭐 컴퓨터까지 조명까지 다 준비를 해오지만 누르는 그 순간의 모습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 찰나의 순간. 물론 그 찰나의 순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 상업사진이라고 해도 그 표정이라든지 그 상황을 만들어서 촬영을 하는 작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모먼트라고 하는데 그 모먼트를 찍는 거잖아요. 이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작가가 바로 유르겐 텔러예요. 물론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마크 제이콥스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핫했거든요. 뭐 약간 대학생인데 돈 좀 있다 싶으면 사는 브랜드가 마크 제이콥스였는데 그 다음에 비비안 웨스트우드 뭐 요 정도의 브랜드를 촬영했던 사진작가 바로 유르겐 텔러예요. 제가 얼마 전에 대림에 있는 취향가옥이라는 디 뮤지엄에 전시를 보러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도 유르겐 텔러의 모나리자 앞에서 누드로 있는 여성의 두 명을 찍은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에 대해서 사실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유르겐 텔러가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그만큼 유르겐 텔러는 마크 제이콥스나 비비안 웨스트우드라든지 여타 뭐 루이비통부터 샤넬 안 해본 브랜드가 없지만 유난히 자기의 작품이 조금 패션하고는 다르게 개인 작업의 영향력도 큰 작가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이제 사진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돼 있으시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도 굉장히 왕성 활동을 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패션 사진 작가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예술 영역을 하는 예술 사진 작가라고도 인식을 하고 있죠. 이 유르겐 텔러하고 제가 조금 시간을 앞세워서 얘기하고자 하는 작가가 바로 윌리엄 클라인이에요. 윌리엄 클라인의 사진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특히 권총 사진이 있는데 이게 어린이가 권총을 들고 뭔가 카메라에서 막 쏘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 윌리엄 클라인도 사실은 완전히 사진 전공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뉴욕 태생이고 그리고 뉴욕 시립대에서 사회학 같은 걸 전공하다가 우연히 미군이 이제 독일에 주둔하게 되는 바람에 이제 독일에서 사진을 배우게 돼요. 뭐 사진을 접하게 됐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이제 뭐 회화를 전공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회학하고 회화를 주 전공으로 하다가 독일에서 사진이라는 카메라를 접하게 되면서 이제 사진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작가 중에 하나가 바로 윌리엄 클라인이죠. 이 윌리엄 클라인이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은 것들이 뉴욕이라고 하는 1950년도의 뉴욕의 일상의 어떤 느낌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 윌리엄 클라인이 이 뉴욕을 찍은 이 일상의 사진 뭔가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인물을 막 찍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제너럴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 뭔가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이 일반적인 그런 사진하고 좀 많이 달랐거든요. 앙리 까르띠에 프레송하고 사진하고도 비교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구도적으로 굉장히 안정감 있는 촬영을 했던 게 아니라 조금 뭔가 이렇게 면밀하게 쳐다보는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누군가를 쳐다보고 지나가는 느낌을 촬영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윌리엄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회화를 전공해서 그런지 초창기에는 포토그램이라고 해서 암실에서 이나지 위에다가 뭔가 필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품들을 넣고 이제 빛을 쪼이게 되면 물건의 어떤 아웃라인만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윌리엄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진을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굉장히 추상 사진. 그래서 이 추상 사진을 하다가 이제 회화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나가서 이제 몬드리안 같은 느낌으로 이제 촬영도 해보고 왜냐하면 이렇게 프레임적인 회화적인 이미지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뉴욕에서는 스트릿 포토그래피적인 느낌의 뉴욕이라는 사진 일기 같은 형식의 책을 출판하면서 나다르상이라는 걸 받게 돼요. 이 상을 받으면서 당시 미국 보그의 아트 디렉터 알렉산더 리버먼은 사진도 받겠지만 작품적으로 키네틱
조각 같은 것도 했었나 봐요. 워낙에 회화 쪽 전공을 하다 보니까 실험 사진이나 실험 예술을 좀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패션 사진 쪽으로 자신을 알리는 이제 길을 열게 되죠. 윌리엄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신의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예요. 뉴욕이라고 하는 일상의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 풍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앵글로 거칠게 찍었던 그 느낌이 굉장히 프레임적으로 안정감을 줬던 이미지하고 많이 달랐던 것들이 이제 잡지사의 눈에 확 들어온 거죠. 이로 인해서 그런 느낌으로 찍어주세요. 그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저도 가끔 건축사진이나 뮤직비디오 같은 거 의뢰받을 때 대표님 사진 조금 이런 작가 사진적으로 좀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의뢰를 좀 받기는 하거든요. 워낙에 작품성 있는 이미지를 보고 나서 잡지사가 연락을 했던 거거나 컨택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뉘앙스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의뢰를 했겠죠. 역시나 윌리엄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패션 사진 작가들이 찍었던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역동적이고 틀에 박힌 패션 사진을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의 사진을 담았던 거죠. 심지어 이제 패션을 하는 무대에 서는 어떤 이쁜 모습을 찍은 게 아니라 무대 이면의 모습, 뭔가 대기실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오페라 극단 등의 얼굴들,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의 얼굴을 뭔가 이렇게 지운다든지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내용을 찍고자 패션 사진 쪽으로 촬영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촬영이죠. 왜냐하면 이쁘게 찍어줘야 되고 아름답게 찍어줘야 되고 프레임적으로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찍어줘야 되는 이 당시의 패션 사진에서 윌리엄 클라인의 사진은 마치 자기가 했던 예전의 사진의 모습 그대로를 패션 사진 쪽으로 촬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윌리엄 클라인의 사진을 보면 조금 위어드하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미국적인 용어에서는 좀 이상한 느낌인데 나쁘지 않는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윌리엄 클라인의 사진을 사실은 순수 예술 쪽의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명세가 막 타오르는 시점에서 이제 보그라고 하는 어떤 잡지 쪽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패션 사진을 찍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아우라가 순수 예술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그 쪽에서 사진 잡지 포토그래퍼로 일하면서도 계속해서 뉴욕의 스트릿 포토를 찍었었는데 사람들의 패션적인 거나 분위기에 대한 촬영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스쳐가는 느낌 자체의 어떤 이미지를 촬영한 게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수선하긴 해도 나름대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마주치는 순간의 표정이라는 게 여실히 담겨져 있다 보니까 조금 얼굴이 크게 나온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패션 사진을 오랫동안 했던 작가지만 굉장히 어떤 솔직한 감정을 담는 거에 카메라를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작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윌리엄 클라인이 첫 번째로 사진집을 내는데 이 사진집의 이름이 Life is Good and Good for You예요. 1956년도에 나온 사진책인데 굉장히 사진이 가지고 있는 임팩트가 몽글몽글하니 봤을 때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와닿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 윌리엄 클라인이 뉴욕뿐만 아니라 도쿄든 로마에서도 이런 스트릿 포토를 많이 촬영했었는데 이 다음에 이제 영화 쪽도 이제 하죠. 뉴욕에 있는 소비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 뭐 이런 것들 담는데 이제 중점을 두고 팝아트적인 영화를 만들기도 하는데 뭐 사진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윌리엄 클라인의 사진 중에 좀 제일 유명한 사진이 좀 권총 시리즈, 장난감 권총 시리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건이라는 시리즈인데 이게 총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위협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위협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이지만도 생각보다 좀 시크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표정이나 이런 것도 되게 생동감 있고 굉장히 날 것처럼 보이죠. 뭔가 폭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아이들의 어떤 순수한 얼굴이나 이런 걸 담은 게 아니라 굉장히 괴기스러운 것들을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막 어린이가 춤을 추는데 둘이서 작은 친구들이 이 사진도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뭔가 그 찰나의 순간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분명히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어떤 순간에 대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감하다, 공격적이다, 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촬영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레스토랑인데 옛날에 제가 브루클린에 있을 때 좀 그런 데들이 많았어요. 뭔가 이렇게 스토어지만 음식을 팔거나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인데 체크 무늬로 해서 빨간색, 하얀색,
하얀색 타일들이 막 이렇게 약간 체크무늬식으로 크로아티아 국기처럼요. 거기서 이제 어떤 아이가 쭈그리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거를 줌아웃을 하면서 주민 효과를 주는 사진이 있어요. 약간 뭔가 우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의 사진인데 당시에도 굉장히 과감한 느낌이죠. 이렇게 줌렌즈통을 이렇게 열었다가 줄였다가 하는 느낌 있잖아요. 줌인샷이라고 하는 그런 거 보면서도 이 작가가 뭔가 연속성 있는 이미지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연속되는 느낌의 시퀀스 이미지를 원하다 보니까 이런 사진을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실제 영화도 찍게 되고 이제 레터링이라고 했고 글자를 가지고 회화적인 이미지로 전시를 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예술에 대한 종합 세트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나름 사진을 했던 작가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예술에 대한 끼라든지 재능을 다 보여줬던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 윌리엄 클라인의 전시를 한미미술관에서 했었는데 이 전시 보시면 그 작가가 했던 그 패러다임을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었는데 유난히 카메라로 찍은 사진만 날 것 같은 느낌, 정리가 되지 않는 느낌이더라고요. 실제 얼굴 보면 굉장히 잘생긴 작가인데 이 작가가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예술에 혼을 태웠던 작가로 알고 있어요. 당시 예술계에서는 뭔가 이렇게 보그 잡지에서 이제 사진을 찍는 작가로 뭔가 월급을 받으면서 근근히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뭔가 학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사진을 배웠던 전통파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윌리엄 클라인의 역할은 굉장히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작가의 베이스가 아무래도 이제 사회학이고 그 다음에 회화다 보니까 이 예술이라고 하는 이 사진에서 패션이 가장 꽃이잖아요. 상업예술에서는. 그 꽃을 다루다 보니까 여전히 예술 영역에 있는 사진도 잘 끄집어내서 잘 양분화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의 근데 꽃은 유르겐 텔러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미리 윌리엄 클라인을 가지고 온 이유도 바로 이 유르겐 텔러가 어떤 식으로 패션 사진 작가보다 예술 영역 사진 작가로 더 유명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바로 윌리엄 클라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 했었거든요. 이 사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패션은 사실 인물을 담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옷을 담는 작업이잖아요. 여러분들 인물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표정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우리의 환이라든지 뭔가 무표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얼굴에 담겨져 있는데 이 몸에는 담겨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몸이라는 것도 이쁘면 좋고 아름다우면 좋지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소통의 대상은 사실은 얼굴이란 말이에요. 이 패션 사진이 예술 영역으로 넘어올 수 있었던 것도 얼굴을 찍는 영역이 존재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윌리엄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앙리 까르띠에 뿌레송이나 이런 F64 그룹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사진을 찍는 작가가 아니었어요. 스쳐가는 사람들의 표정이라든지 뭔가 우스꽝스러운 것들 장난스럽지만 저게 진짜 장난인가 싶은 사진들을 찍었거든요. 조금 미친 사람들 아닌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친 것도 사람이잖아요. 정신이 나간 것도 사람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패션 사진계에 저도 이제 몸을 담으면 룩북이라는 거 보면 실제 얼굴을 안 찍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몸만 찍는, 의상만 찍는.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보시면 마네킹의 얼굴이 거의 없어요. 다 의상만 있지. 쉽게 해서 패션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의상을 찍는 작업이에요. 어떤 옷을 찍는 작업인 거죠. 스토리는 사실은 브랜드가 만들어주는 거죠. 루이비통은 뭐 여행이 주제인 거고 그 다음에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컬러가 또 주제가 되는 거고 나름대로 브랜드마다의 정체성을 그 역사로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패션 사진 쪽에서 그 돈을 받고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역사를 대변해서 찍는 작가가 자기 색깔을 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는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근데 단 하나 얼굴이 나온다는 거죠. 얼굴의 패션도 얼굴로서 그 모델의 표정이나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순수 예술 작가로 사실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랭골딘인데 어쨌든 랭골딘이나 니킬이나 이런 작가들 보면 자신의 일상을 주관적으로 담잖아요. 뭔가 프로젝트 형식일 수도 있고 데일리적인 자신의 삶을 셀프 카메라로 담은 걸 수도 있지만 두 명의 작가가 사실은 유르겐 텔러의 작품하고도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패션인데도 뭔가 과감한 행동, 뭔가 남자친구한테 맞은 랭골딘의 멍든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술 작가지만 굉장히 주관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을 그대로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유르겐 텔러도 자신의 모습들이 나오는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막 옷 벗고 이쁘지도 않은 몸매 막 드러내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르겐 텔러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마크 제이콥스 가방에 얼굴은 보이지 않는 빅토리아 베컴. 현재도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잖아요. 베컴의 아내인 빅토리아 베컴을 그 다리만 쫙 벌리게 해가지고 그 쇼핑백 가방 안에다가 대형 쇼핑백 마크 제이콥스 가방 안에다가 집어넣고 찍은 사진. 얼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여론에서 이거 빅토리아 베컴이라고 하던데 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마크 제이콥스를 유명하게 만든 사진이기도 하지만 뭐 케이티 모스를 뭔가 수레 같은데 농촌에 있는 수레 같은 데다가 처박아 놓고 약간 이쁘지도 않은 발을 내밀고 찍은 사진. 뭔가 일상적인 사진인 것 같은데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하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게 되는 건데 그런 모먼트를 굉장히 잘 찾아낸 게 유르겐 텔러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 윌리엄 클라인하고도 좀 비슷하게 봐요. 뭔가 사진을 찍는데 유명한 패션 사진을 찍는데 패션 사진을 찍는 그 빅스테이지를 찍은 게 아니라 뒤에 숨겨진 일상의 공간이 대기실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오페라의 배우 주변에 있는 군중들의 얼굴을 지우고 찍는다든지 뭔가 엉뚱하면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라는 것들 찍는단 말이죠. 사람 냄새가 나는 사진을 찍는 거야. 아름다움만 찍는 게 아니라 유르겐 텔러의 사진이 unusual한 사진들이죠. 뭔가 모태방 같은 그냥 하얀색 천이 덮여져 있는 침대 위에 문어가 올려져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언밸런스한 촬영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문어라고 하면 식탁에 있거나 아니면 요리가 돼 있거나 팔아 있어야 되는데 뭐 침대포 위에 올려져 있다거나 이런 하나의 이미지만 봐도 이 작가가 얼마나 엉뚱하면서도 사람들에게 호응을 줄 만한 뭔가 감흥을 줄 만한 것들을 찾는데 제일 중요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1999년도에 시작한 고시스라는 프로젝트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진일기라고 하는 뉴욕을 만든 윌리엄 클라인하고도 되게 비슷한 게 자기가 패션 사진 쪽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기 전에 자신만의 색깔을 냈던 프로젝트들이 있었던 거죠. 고시스라고 하는 사진책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배우들 있잖아요. 모델들 이런 런던에 와가지고 이제 사진 작가가 유르겐 텔러니까 한번 유르겐 텔러 만나러 가보세요 라고 해서 에이전트하고 계약 때 막 따끈따끈한 배우들이나 모델들이 유르겐 텔러 집 앞에 오는 거예요. 그 순간을 찍은 거죠.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순간 그냥 나는 아티스트니까 패션 사진 작가니까 얘네들하고 얘기 좀 해봐야겠다가 아니라 그때 뭔가 막 준비하려고 문 앞에서 막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 뭐 요가 하듯이 막 다리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을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추럴하게. 그런 것들을 찍은 거죠. 이때 이 프로젝트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장점을 굉장히 잘 살린 그 모먼트를 잡아낸 거죠. 이래서 이 사진을 보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은 유르겐 텔러한테 줘야겠다. 그래서 패션 사진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그런 사진 좀 찍어주세요 라고 해서 온 게 바로 유르겐 텔러의 사진 세계인 거죠.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유르겐 텔러의 사진을 보면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자신 자체도 뭐 12장만 찍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한 이미지를 12개로 제한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만큼 나름대로의 사진을 찍는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한다고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유르겐 텔러가 쓴 카메라가 바로 콘탁스 G2예요. 플래시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플래시를 막 팍팍 터뜨리다 보니까 현장감이 있는 거죠. 뭔가 현장감이 있다라는 것도 얘기가 조금 현대적인 내용일 수는 있는데 요즘 뭔가 범죄나 이런 미드 같은 거 보면 뭔가 플래시 터지면 뭔가 범죄 현장 같고 뭔가 방금 포착한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앞에서 얘기한 윌리엄 클라인도 사실은 순간순간에 광각 렌즈를 갖고 찍었거든요. 광각 렌즈 35mm 뭐 이런 걸로 찍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이상의 렌즈를 써서 마치 사람이 막 부딪히는 느낌, 현장감 있게 찍었어요. 이런 것들이 물론 프레임적으로의 구도나 구성은 다르고 플래시를 썼냐 안 썼냐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패션 사진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는 습성이 굉장히 야생적이고 날 것처럼 찍는다는 거죠. 뭔가 꾸미지 않는 솔직한 걸 찍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모나리자 앞에서 여성의 누드 2명을 찍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의 어떤 노골적인 표현도 어떤 면에서는 패션 사진 안에서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고 일상적인 아름다움을 물어보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에 이런 영역에서는 이 사람을 패션 사진 작가로만 남겨두면 안 되겠다. 이 작가는 예술 영역까지 올라갈 수 있는 노력을 보였어요. 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 1999년도에 시작한 고시스라는 프로젝트를 봐도 이 사람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이래서 유르겐 텔러를 저는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유르겐 텔러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한 게 유르겐 텔러는 1964년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악기를 만드는 뭐 그런 것들을 했대요. 오랜 시간도. 그래서 3대째 자기가 그걸 받아서 해야 되는 건데 사촌 형이 뭐 사진 쪽에 있어서 그거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었고 악기
기계의 제조라든지 뭔가 그런 과정. 그래서 삼촌 따라 이제 사진계로 넘어온 사람이라 어떤 면에서 또 윌리엄 클라인하고도 좀 비슷해요. 그 어떤 자기가 처음부터 사진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에 따라서 하게 된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했던 것들은 아니어서 그런지 이 카메라를 다루는 부분에서 뭔가 기술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려고 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윌리엄 클라인도 최대한 단순하게 해가지고 자기 색깔을 낼 수 있는 걸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술 영역으로 들어오기가 더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두 작가 모두 좀 주관적인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거죠. 왜냐? 기술을 많이 쓰지 않고 내 생각을 담아서 뭔가 피사체를 보고 촬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예술의 영역에 있는 경계선에 들어가기는 더 수월하지 않았나. 만약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패션 쪽으로 뭔가 나도 사진 작가로서의 기술적이나 기계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프레이밍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분석하고 촬영했다면 오히려 예술 영역에서 원하는 어떤 감성의 색깔을 내기가 더 어려웠을 텐데 이 두 작가 모두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흡사하더라고요. 유르겐 텔러는 더더군다나 좀 외설적인 것도 많이 찍었죠. 여성들이 대부분 다 보고 뭔가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느낌이라든지 약간 영화 바닐라 스카이 같은 느낌? 뭔가 이렇게 해롱해롱하는 느낌의 판타지적인 느낌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외설적인 것조차도 유르겐 텔러의 성향에 대한 일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외설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르겐 텔러가 천재인지 아닌지는 뭐 어디서도 제가 글을 본 적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유르겐 텔러가 이제 모나리자 앞에서 여성의 누드 2명을 찍었잖아요. 인간의 육체, 인간의 신체가 대부분 아름답다 그래요. 르네상스 때도 그게 가장 주된 포커스였고 그래서 비너스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여성의 아름다운 선을 강조하잖아요. 현대시대에서는 약간 그런 것들을 외설로 보지만 오히려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거를 제일 큰 예술로 봤던 거죠. 남성도 이제 누드가 많았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조각 같은 걸 보면 신을 숭배하는 느낌으로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느낌으로 이거 정말 저 주관적인 내용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얼굴 자체가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가드라고 하는 것들이 뭐 죽지 않는다, 연속성이 있다, 여러 가지의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범위의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외모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7가지 색깔밖에 없듯이 우리는 인간 자체를 가장 숭배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을 인간처럼 그려놨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유르겐 텔러가 천재라는 부분이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벗겨서 촬영하는 거를 매일 그렇게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이미지에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채우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예술이라는 영역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게 모나리자인데 모나리자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여성의 누드였던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조롱하듯이 누가 아름다울까요? 라는 게 아니라 사실 여성의 누드가 아름답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왜냐하면 여성의 누드가 됐든 남성의 누드가 됐든 지금은 정신의 세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왜냐 우리는 공부를 함으로써 그 직이나 어떤 학이나 여러 가지를 다 위에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신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거지만 이제 뇌나 생각이나 머리는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사실 육체라고 본다면 유르겐 텔러의 사진은 조금 육체 진실에 가까운 우리가 자꾸만 쌓아 올리려고 하는 어떤 가식은 아니죠. 저도 이제 이런 유튜브 찍고 있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 가식으로 볼 수는 없는데 나름대로 진실은 사실은 그냥 사람이라면 미에 있지 않나라는 기준에서 이제 패션을 찍은 것도 있지만 이 패션이 갖고 있는 의상이나 거추장스러운 느낌보다는 그 알맹이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몸매라든지 그 날 것 같은 것들을 촬영함으로 해서 신의 경지에 가장 가깝게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패션 사진의 작가는 2가지의 조건이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술 영역으로 가려면. 첫 번째, 미리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진일기라고 하는 뉴욕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윌리엄 클라인은 패션의 보고 디렉터한테 눈에 띌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유르겐 텔러 같은 거는 고시스라고 하는, 물론 그 당시에도 패션 사진을 했지만 그다지 유명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고시스라고 하는 그 순간 자기를 만나러 온 예비 패션 모델들이나 배우들을 촬영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진실된 면모, 그 사람의 순간적인 면모를 사진밖에는 못하잖아. 그 그림으로 뭐 빠르게 그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문 앞에 서 있는 그 여자들의 모습을 찍은 이 부분에서 고시스라는 프로젝트가 아마 유르겐 텔러가 마음껏 패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프로젝트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둘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포착력에 대한 마인드 세팅이 돼 있던 작가들이었기 때문에 패션계에 가서도 그걸 인정받고 나름대로 자신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사진을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윌리엄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빅클로족 같은 사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인간미를 가장 자신의 색깔대로 나타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브랜드 파워도 있고 주변에 어떤 압력도 있을 때고 돈을 받으면서 내 색깔의 사진 찍겠다? 처음에는 뭐 해줄 수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이게 뭐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자기의 색깔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인간을 바라보는 시점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사람의 생태계를 나름대로 자기가 주관적으로 그걸 보려고 했고 그 주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는 사진이 물론 패션적으로도 유명세를 탔지만 그 솔직함과 그 거친 프레임이라든지 특히 유르겐 텔러는 후보 정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신이 찍는 사진 자체에 충실함을 좀 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조금 나사가 빠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뭔가 사진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좀 회기망측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르겐 텔러의 사진을 보면 그 순간 자신이 갖고 있는 열정을 고스란히 배우가 됐든 누가 됐든 일상적인 모습으로 재해석해가지고 뭔가 당시 KT 모스라든지 빅토리아 베컴처럼 굉장히 유명한 사람조차도 그 사람의 기획이나 그 사람의 휴먼 빙에 대한 촬영에 협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예술적인 패션계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힘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패션 사진 영역에서 예술 영역의 사진까지 넘나들 수 있는 작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게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패션 사진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패션 사진은 사실은 인간이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찍는 건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람을 찍는 그 방식이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찍은 게 아니라 뒤편에 숨겨진 그 사람들의 자아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생활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어글리한 모습을 찍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엔 파격적이었고 지금도 파격적이겠지만 이런 모험과 이런 시도를 했던 이 두 작가를 오늘 여러분에 소개해 보려고 이 시간을 한번 가져봤어요. 여러분 이번 유튜브가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